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있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 있죠?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뭘까요? 부가가치. valued added. 그러니까 가치 부가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예를 들어 볼게요. 빵. 편의점 있죠? 편의점 업자가 콜라를 얼마에 살까요? 원가는 콜라를 한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300원이 부가가치입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를 부가가치란다.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그러니까 편의점 사업자가 콜라를 공장에서 700원에 사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이다. 이거는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1000원에 파는 거죠. 7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300이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부가가치세가 언제 도입됐냐면은 1977년 이때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죠. 아주 옛날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율은 현재 10%죠. 부가가치세율 10%.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 때문에 300 부가가치 300에 300에 곱하기 10%를 곱한 30이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의 10%를 곱한 30.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구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거는 매출액의 10%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1000원이죠. 1000원에 매출액이 10%니까 100원이죠. 매출액 1000. 그리고 매입액은 700. 그러면은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100에서 70 빼니까 30이죠. 납부세액은 30.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단계 세액은 공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단계가 매입가죠. 매입. 공장에서 매입할 때 그 매입.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매출액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의 10%를 곱한 것과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 이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예를 들어서 불공제 매입세액,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배울 건데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또는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 수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매출세액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이런 거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에 세율 10% 때려가지고 하면은 각각 적용하는 게 힘들지만 전 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는 각각 매입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 부가가치세는 일단 먼저 부가가치부터 볼게요. 부가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 즉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전 단계에서 원재료를 매입해 가지고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판매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이거를 부가가치로 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기 예를 보세요. 한번 농부가 밀을 수확했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을 수확해가지고 제분업자에게 1,000원에 납품했다. 그럼 농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다. 이거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지 마. 뭐 농부가 그 밀 수확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농기계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해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는 면세 과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버리고 순수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다. 매출 1,000원에 팔았는데 매입액이 0이다 해가지고 부가가치는 1,000원. 그 다음에 제분업자가 밀을 가공해서 제빵업자한테 1,000원, 3,000원 납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매출액은 3,000원, 매입액은 1,000원. 그러면 부가가치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0원. 매출세액은 3,000원에서 곱하기 10%한 300. 매입세액은 1,000원에서 10%를 곱한 금액인 100.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게 납부세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즉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값이 설렁탕 값을 할게요. 설렁탕
설렁탕 값이 원래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러면은 5,000원인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면 물건값 10%를 더해주는 거예요. 5,000원에 10%인 500원을 더해서 5,500원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으면은 그만큼 물건값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상승한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써 물건값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부가가치세가 없다면은 우리는 설렁탕을 5,000원에 먹을 건데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5,500원에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농부가 창출한 부가가치 납부세 100원, 제분업자가 창출한 그 부가가치에 대한 납부세액은 200원. 그 다음에 제빵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납부세액은 400원이죠. 합하면 100, 200, 400 해가지고 700입니다. 이 700이 빵값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빵값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보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므로 농부, 제분업자, 제빵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0원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는 전부 부담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에 효과가 있다.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의의가 나오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생산, 유통관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겁니다. 간접세. 그러므로 조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취한다. 그러니까 원래 설렁탕가격이 5,000원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00원을 포함해가지고 5,500원을 수취하고 이 500원은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보세요. 사업자가 일단 상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상품 가격이 2,000원이고 이 부가가치세 200원을 포함한 2,200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금 2,200원을 지급하고 상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선급금 있죠? 먼저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는 실질적인 부담은 2,000원이다. 200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죠. 그때는 현금 4,400원. 그리고 매출 4,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400원이라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4,4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4,000원에 팔아야 될 거지만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이 400원을 거래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이 갑법인이죠. 갑법인은 매출세액은 400원이죠. 4,000원에 10%를 곱한 400원. 그리고 매입세액은 2,000원에서 2,000원에 10%를 곱한 200원. 그렇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200원이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이 상품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200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매입세액 200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200원이다. 근데 어차피 이 4,400 물건을 팔 때 4,400원에 팔면서 400원을 거래증세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전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4,400원에 물건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러면 4,000원에 구입하겠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4,400원에 구입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면세사업자죠.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면세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한번 볼까요? 면세사업자. 면세제화나 면세용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제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소비자 부담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세 같은 경우는 부분 면세입니다. 면세는 부분 면세. 왜냐하면은 이 면세 사업자는 안타깝게도 이 물건을 면세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죠. 근데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를 물건값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물건값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면세사업자가 A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러면은 이 면세 물품을 공급할 때는 매출세액은 0원입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다. 그리고 매입세액도 0원이다. 왜냐면은 이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원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 200원의 물품을 매입세액이 200원 발생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200원을 물건값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물건을 4,200원에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사업자는 4,4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면세사업자는 4,200원에 판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소비자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물건값에 포함시킨다. 한번 이제 부가가치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다. 그리고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이 부가가치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임금은 종업원에 지급한 인건비, 지대는 임차료, 이자는 차입한 그 자본금 있죠. 편의점 생각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들한테 지급하는 알바비, 임금, 그 다음에 지대 땅값, 임차료죠. 땅 편의점 할 때 집 빌리는 그 임차료, 그리고 이자, 자본금 필요하죠. 편의점 한다고 해서 자본금 한 몇억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이윤, 이거를 다 합한 게 부가가치다. 한번 예를 보세요.
사업자가 물건을 200원에 매입해서 300원에 판다. 그럼 부가가치는 얼마겠어요? 100이죠? 300에서 200 뺀 100이 부가가치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죠. 사업자가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라는 겁니다. 사업자가 만약 이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 안 한다. 그러면 자기 돈으로 납부한다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화 용역 공급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건값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소비자는 그러니까 물건값에 포함됐으니까 모르는 거죠. 소비자는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10%가 과세돼가지고 물건값이 비싸다 이런 걸 모릅니다. 그냥 그 자체를 물건값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물건값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보면 납세의 의무자는 사업자다. 납세의 의무자는 사업자지만 경제적인 당사자는 소비자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조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이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자체를 물건값에 하나로 물건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낮습니다. 조세 저항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는 스무드하게 굉장히 편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는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그냥 납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계속 보세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한화 영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납부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부가가치세를 물건값에 포함 안 시켜가지고 물건값을 낮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무조건 물건 과세 표준의 10%를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납부 책임은 사업자가 납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납부세액은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매입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므로 매입자는 세금 계산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 과세관청은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공급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공급자가 매출 누락한다. 그러면 바로 걸린다는 겁니다. 매출자와 매입자 간에 상호 검증한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방지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탈세 방지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합니다.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이거를 통해서 매출자의 매출 누락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세가 적발됨으로써 매출자나 매입자 같은 경우는 탈세를 방지한다. 탈세를 못한다. 그러므로 이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제한이나 면세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용역시 구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면세사 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원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매출 원가에 산입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있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재화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값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가 된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면세물품 같은 경우는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면세사업자도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나와요, 시험에. 면세사업자가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